네, 안녕하세요. 영리머 소프트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먼 길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기존 고객사 대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익숙한 얼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고객사에서 향후에 도움이 될 만한 내부 회계나 아니면 ERP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경영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내부 회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주제로 성현 회계법인의 이현진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성현 회계법인의 내부 회계팀은 내부 회계, 구축, 평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여러 외부 감사 법인을 담당하고 있고요. 각 회사의 맞춤 컨설팅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팀입니다. 발표하실 이현진 상무님은 KT 그룹사, LG U+ 그룹사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박수로 맞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회계법인의 이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과거 검토 수준, 그리고 현재 감사 수준,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적용될 연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및 현재 감사 수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실무 사례를 좀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 비적정 의견의 현황이라든지 비적정 사례,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외부 감사인들로부터 이제 받았던 주요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이제 검토 수준하고 이제 감사하고 어느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검토 수준일 때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별도 의견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 형식적인 문서화에 좀 비중이 많았고, 설계 평가라는 부분도 관행상 미수행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로 상향이 되면서 예전과 동일한 이제 문서화이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문서화, 그리고 형식적으로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여부만 판단하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승인의 주체, 승인의 시기, 그리고 승인 대상, 승인의 방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사용된 시스템, 그리고 승인의 목적,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이제 의미 있는 문서화를 만들고, 예전에 이제 형식적으로 했던 부분을 조금 줄이는 그런 트렌드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검토 수준과 이제 감사 수준과의 차이점을 보실 부분은 중간에 이제 운영 평가 부분을 보시면 예전에는 이 핵심 통제에 대해서 회사에서 자가 평가를 수행을 했으면 외부 감사인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자가 평가한 부분에 상당 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 수준에서는 모든 키 컨트롤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집단에 대한 완전성 체크부터 그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다 문서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승인 통제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전보다 문서화는 증가했지만 만약에 진짜 실효성이 없고 의미 없는 통제 활동들이 있으면 그런 통제 활동들은 이제 과감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취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소극적 제한적 확신이었다면 감사 수준에서는 별도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확신 수준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리 대상이 되면서 외부 감사인한테 의견을 받는 것도 있지만 추후 감리 대상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준비한 문서화를 또
이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화에 대한 버전 관리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한 평가자의 적격성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초반에 문서화를 많이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평가도 검토 수준일 때 이제 그 관행상 미수행되었다면 감사 수준으로 상향이 될 때는 설계 평가했던 부분들을 신설되는 통제 활동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서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문서화가 요구가 되고 설계 평가도 예전에는 뭐 변화가 없었다면 이제 그거를 별도로 문서화하지는 않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고 뭐 담당자를 업데이트해서 기재하고 별도 문서화를 하진 않으셨어요. 감사 수준일 때는 넌키 항목들이 키로 전환이 되거나 키 항목들이 넌키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문서를 해야 되고 신설되는 통제 활동이나 아니면 이 프로세스가 변경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별도 설계 평가지를 만들어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원래는 이제 1천억 미만 상장사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으로 처음엔 발표를 했지만 2018년 11월부터 이제 외관법이 개정되면서 내부회계 감사, 뭐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강화, 감사인 지정제, 표준 감사 시간제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감사는 우선은 면제가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연결감사도 이제 면제가 된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연결감사가 이제 자산 2조 이상의 그룹사들이 다 연결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연결을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 개별적으로 감사를 받는, 내부에게 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1천억 이상 상장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많이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검토 수준에서 감사 수준으로 상향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검토 수준에서는 예전처럼 이제 관행상 미수행되었던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외부 감사인들의 이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검토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외부 감사인이 이제 그 신뢰성과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는 이제 두 번째 신모범 기준의 적용 시점이 이제 2023년도부터는 구모범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신모범 기준을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전에 우리가 아직도 이제 검토 수준이지만 검토 수준인 자회사들도 이제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그냥 검토 수준이지만 우리가 구모범 기준을 킵하는 게 아니라 신모범 기준으로 전환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제출된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비적정 의견 현황을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2021년도 자산 총액 2조 이상 상장사들 보면 지금 비적정 의견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많이 보완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개선한 걸로 보여지고요. 2조 이상 상장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실무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이제 적용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20년, 21년 그 전년도의 사례를 보고 많은 기업들이 좀 선제적으로 많이 이제 대응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었던 회사들은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이 개수가 많이 변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자료나 저희가 아직 분석 중에 있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28개사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이 중에 신규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15개사, 그리고 2년 연속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10개사, 3년 이상 상장 폐지 사유 발생 회사는 3개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 신규 지정 기업은 18개사이고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신규 지정 기업은 26개사, 지정 해제는 27개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 주된 사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그 비적정 의견인데요. 이 감사 의견이 그 적정이다 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은 비적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조금 그 자세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해서 내부회계 의견도 항상 적정이겠거니 생각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변형 사유를 좀 살펴보시면 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의 비중이 한 38% 정도 되고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의 비중이 한 62% 정도 됩니다. 세부 사유에는 크게 볼 때는 이제 자산 횡령이나 부패, 허위 보고, 통제 환경, 내부 감시 기구의 충분성에 대한 부분이 예방이나 적발 통제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요. 추후에 오류를 이제 감소시키거나 그거를 적발할 수 있는 발견하기 위한 통제 활동에서는 재무제표 제작성 및 중요한 감사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무보고 통제 활동 설계 및 운영의 미비한 부분, 그리고 자산의 평가 및 회수 가능성, 정책 및 인력의 부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에 비해서 점차 이제 21년도가 되면서 비중이 이제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는 이제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한 통제를 많이 만들어도 추후에 그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통제 활동을 만드는 것에 조금 더 기업들이 집중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적정 의견 사례 분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많이 찾아보시면 이제 비적정 의견이 있고 부적정 의견이 있고 이렇게 이게 비적정이 맞는 용어인지 부적정인지 이렇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적정 의견, 감사 의견의 비적정에는 세 가지 구분이 있고요. 범위 제한, 부적정 사유, 그다음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 사유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는 감사 의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D사의 이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부적정 의견의 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비점 발생 사유에는 종속기업 손상평가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제출한 기초 자료가 오류로 인해서 그 외부 전문가에게 다시 수령한 자료가 금액이 달라진 경우고요. 대부분 미비점의 그 정도를 이제 그 책정을 할 때는 실제로 재무제표의 오류를 어느 정도 파악하거나 그 금액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 미비점으로 분류되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초자료가 사실 잘못됐더라면 외부 전문가에게 기초자료를 주고 다시 받은 자료를 경영진의 검토 절차, 즉 MRC를 통해서 다시 재검증을 했으면 조금 더 이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제출하는 기초 자료에 대한 검증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고 이후에 수령하는 감사 보고서나 이제 그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재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미비점이 발생할 때는 추정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모범 기준에서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RC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을 통해서 추정이나 이제 가정에 있는 경우에는 경영진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별도의 문서화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MRC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그 절차를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D사의 경우에는 20년에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19년도에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20년에는 이제 2가지 발생 사유지만 19년도에는 이제 4가지로 예전에 이제 도출됐던 미비점을 20년에는 조금 치유를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치유가 안 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2개년 연속으로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4번처럼 종속기업 손상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요.
종업원과 체결한 약정상 관련 통제활동 중에서 미비가 발생했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이제 영향을 끼친 만큼 중요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미적정 사유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검토 수준일 때는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한 별도 절차를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15번 기준이 도입이 되고 감사 수준으로 상향이 돼서 통제 활동을 세분화해서 구축을 하다 보면 이런 평가나 금융상품의 분리 그리고 이제 회계 정책에 대한 적용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절차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별도 문서화를 안 하셨다면 이제는 금융상품 평가 절차에 대해서 회사가 우리는 전문가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회사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따라가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검토 절차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소송 충당 부채 관련해서도 이 또한 이제 추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디사 같은 경우는 이 추정이나 가정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설계를 했더라면 많이 이제 그 커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사유로만 가지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재무제표에 금액적 왜곡을 표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비적정 의견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단조제품 전문기업 T사인데요. 재고자산하고 고정자산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미비점이 발생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분류된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회사 이 업종마다 다른데 처음에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를 하고 평가를 하시려면 회사의 리스크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스코핑을 통해서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중요성 금액을 넘는 이제 질적 중요성, 양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유의한 계정 과목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파악된 계정 과목에서 관련된 그 미비점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그 단순 미비점이 아니라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T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가장 이제 금액이 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미비점이 발생한 첫 번째 사유가 재고자산 관리, 원가 계산의 검토 관련 통제 활동이 미비해서 결국에는 재무제표에 들어간 금액이 잘못되었던 금액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 제작성을 초래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 항목도 이제 재무제표 제작성, 이제 그 재무제표가 금액이 돌아가게 된다면 사실 이 금액을 찾기 위한 앞 단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또 보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걸러졌다면 외부 감사인에 의해서 지적을 받거나 막바지에 가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그런 사항을 좀 이렇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없다면 사실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미비점이 그대로 쭉 미비점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세 번째 항목 역시 고정자산 평가 관련해서 미비점이 발생했는데요. 평가 업무도 이제 손상평가나 추정이나 가정 이런 부분은 이 미비점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 경영진의 검토 절차를 어느 단계까지 만들지를 좀 세심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의류 중개업인 DI사인데요. 미비점 발생 사유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통제 미비점을 갖고 있고요. 이런 통제 활동들이 모여서 재무제표상에 그 변형되는 금액이 그 중요성 금액을 넘는 경우에 비적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 저희가 재무제표의 금액에 이제 초점을 뒀었는데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전사 수준에서 발생한 미비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사 수준에는 저희가 통제 환경에 대한 뭐 윤리, 이런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전사 수준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윤리에 대한 부분, 우리 윤리 교육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윤리 사역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그냥 간단히 넘어간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예전에 이제 검토 수준일 때는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감사 수준일 때는 그것 또한 정말 이제 의미 있는 교육이 전달이 됐고 피드백이 받을 수 있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교육이나 과정을 통해서 인식 확산이 됐는지 체크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실효성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전사 수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17가지 원칙과 87개의 중점 항목이 다 커버가 됐는지 이런 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DI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영진의 통제 담당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 절차가 적시에 수행되지 않아서 통제 환경의 운영을 위한 적격성이 유지되지 않았고 전사 수준의 미비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그 적격성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가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업무보다는 이제 그 문서화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직급이 높은 분들보다는 직급이 낮은 분들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적격성에 대한 챌린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이제 신입이거나 아니면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이 이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데 전사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이제 챌린지를 받을 수가 있는 항목이고 신모범 기준에서는 이제 통제 운영자 그다음에 평가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실제로 그 회계 관련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서화를 하고 외부 감사인이 요구할 때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감사 보고서 저희 공시할 때 이제 내부회계 관리자나 관련자에 대해서 뭐 경력 사항이나 이제 교육 이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시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회사에 설계된 RCM에 들어가 있는 담당자들의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번부터 6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PLC 부분, 업무 수준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처럼 그 회계 기준서 개정에 대해서 회계 정책이 현행화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그 회계 정책이라든지 회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문서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규정을 보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수익인식 기준을 사용하고 우리가 뭐 어떤 그 회계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규정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뭐 기업 회계 기준인지 IFRS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대략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많은 사항들을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회계 기준이나 이런 그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그 문서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 재무회계팀에서도 그 절차를 따라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다 외부 감사를 받으면서 회사에 회계 정책서가 있는지 정책집이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외부 감사인이 챌린지를 하게 되고 구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모범 기준에 17가지 원칙과 87개 검토 사항이라고 해서 그 저희가 코소 프레임워크라는 그 미국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가져다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기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요구하고 있는 원칙과 중점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그 회계 정책이나 기준에 대한 변경이 제대로 문서화되고 따라지고 있는지를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미착품에 대한 수정 사항이 발생을 했고, 여기는 의류 중개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 미착품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우리가 인도 과정 이런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로 인해서 재무제표 금액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미비점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주석 작성할 때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서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제작정이 수행이 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 외부 감사인이 항상 요구하는 부분에 주석 체크리스트, 결산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주석 공시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기 공시 때 우리 회사가 변화 사항이 있을 때 이거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이 주석 체크리스트를 잘 이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석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 활용을 안 하시게 되면 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 하나, 그다음 실제 이런 주석 공시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하나, 투 트랙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왕 내부회계관리제도 때문에 문서화를 이제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되면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서화를 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5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이제 사건 중에 하나고 저희가 이제 뉴스로 이제 많이 접했던 이제 사례인데요. 크게는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이고 이때 이제 자금 체크리스트가 새로 이제 나올 정도로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업무 분장 그리고 이제 권한 분리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업무만 분장되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이제 뭐 OTP라든지 위에 승인 단계가 뭐 2단계로 이원화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다른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금 쪽에 이제 작년에는 자금 프로세스를 포커스를 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 미비점 발생 사유를 보시면 자금 일보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이후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 자금 일보를 매일매일 작성해서 그 이길날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일 마감하기 전에 다 잔액을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을 통제를 구비를 하라고 외부 감사인이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이제 거래가 적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거래 건수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용량 파일로 해서 그 건수를 다 체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후 모니터링보다는 실제로 그 앞단에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다 막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후 통제를 설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 외부 감사인이 계속 이제 그 자금일보에 대한 일일 자금일보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도 말에 가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그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해서 외부 감사인이랑 협의를 많이 하셨고 대부분 회사들이 일일 자금 일보를 구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그 펀뱅킹을 이제 같이 이제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고 이제 다른 사후 절차가 다 있더라고 해도 이 합계 금액만 검증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체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을 이루는 구성 항목들이 정말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지급처로 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잔액 체크만으로는 사실 이제 그 의미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구성 항목까지도 다 체크할 수 있는 그 사후 검토 절차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법인인감의 물리적인 분리에 대해서도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이제 자금이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이제 OPT의 물리적 분리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S사 같은 경우는
의견 거절 발생 사유가 계속 기업으로 이제 존속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토 절차는 있었지만 이 이후에 회생 계획 인가 여부나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 이후에 그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커버가 안 돼서 미비점을 받았던 케이스고요. 이와 유사하게 만약에 이제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면 상장 전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해서 다 평가도 완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락하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구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적정 의견 사례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UC라고 해서 엔드 유저 컴퓨팅인데요. 이게 신모방 기준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항목이고 이제 회사가 이제 엑셀 파일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엑셀 파일들 중에서 이제 컴퓨팅이 들어간, 그러니까 계산 산식이나 그런 로직들이 들어간 엑셀 파일을 우리가 식별하고 이제 최종 버전 관리도 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도 파악을 해서 실제로 그 파일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변경 통제라든지 이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 외부 감사인마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계법인은 EUC 항목을 우리 회사의 그 매출뿐만 아니라 전표단에서 그 증빙으로 들어가는 엑셀 파일 중에서 산식이 들어간 부분은 다 EUC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감사인이 있고 이와 상반되게 EUC로 저희가 식별을 하면 EUC에 관련된 ITGC라고 해서 통제 절차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EUC로 식별할 수 있는 파일을 최대한 줄이세요라는 외부 감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기준에서는 사실 EUC 파일로 식별이 된 파일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에 대한 IT 통제 활동을 다 설계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위험군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EUC 파일인지 판단하는 이런 실무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말 매출과 직결되는 파일이 아니면 EUC 파일로 식별하지는 않고 있고 대부분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증빙이 되는 월 매출 집계 파일이라든지 계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개는 한 10개 내외로 식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외부 감사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이 이런 부분은 EUC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은 배제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사 주요 지적 사항들은 사실 외부 감사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연말에 가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전에 이제 상반기 평가를 준비하실 때 최대한 외부 감사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커버하실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의존도에 따른 RCM 현황인데요. 이 IT 자동 통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검토 수준에서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통제라고 해도 수동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수동 통제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모방 규준이 적용되고 감사 수준으로 상향이 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산출되는 데이터는 자동 통제 활동으로 식별하고 이거에 대한 통제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이제 보고서 리포트 같은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 저희가 ERP상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리포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뽑는 자료라면 이거에 대한 별도 절차를 만들지 않고 연 1회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가 스탠다드 리포트 템플릿을 사용한다 하면 이 통제 활동을 매번 평가할 때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평가 때 이 스탠다드 리포트를 아직도 사용하는지 혹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걸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 통제, 수동 통제 딱 이 두 가지만 설계를 하셨으면 지금은 IT 디펜던시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은 되지만 그 자료를 뽑아서 이 검증하는 절차를 만든다면 그거는 IT 의존 통제라고 구분을 해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별된 통제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RCM에 구분을 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뭐 접근 권한, 자동 통제, 계산 보고서,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실무보건기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CM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RCM들이 굉장히 가로로 긴 엑셀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엑셀이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MRC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이제 예시 1, 2로 나눠지는데요. 외부 감사인마다 이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 기준이라고 해서 MRC에 대한 통제가 사실 경영진의 검토 절차가 어디까지 만들어지는지, 어디까지 검증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인데, 액티비티 기준으로 이 자료를 어디까지 검증을 할 것인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짜 재수행을 해보는 액티비티 기준으로 만드는 형식이 하나 있고, 예시 2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체크리스트처럼 가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이 추정에 대한 이 레인지가 리스크 안에 있는지 이렇게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드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외부 감사인이 1번을 원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2번 방법으로 설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및 매출 원가 프로세스에 대한 추정, 정산, 정확성 검토도 저희가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요. 매출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의 테스트 절차도 그냥 이제 추정에 대한 보고서의 승인 여부만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정 보고서의 정결권자 승인도 확인하고, 이런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MRC도 만들고, 그리고 추정 보고서의 그런 회계 처리가 적절히 됐는지 여부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OC 리포트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룹사의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제 관리하는 IT 회사가 이제 별도로 있는 편이고요. 이 경우 이제 그룹사라고 해도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 ITGC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회사 입장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SOC 리포트라고 하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이제 그 독립된 인증 보고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위탁을 주고 있는 IT의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그 전문가나 그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통제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항목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외부 전문가를 이제 위탁을 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내부 통제도 고려하고 이제 MRC를 통해서 검증 절차도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 프로세스나 재무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무 체크리스트나 주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됐을 때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산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결산 체크리스트를 좀 유용하게 쓸만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자금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권한 분리, 그리고 그 세부 항목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절차에 포커스를 두고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내부회계 관리 때도 연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이 연결 대상이 되었고, 이제 자산 2조 이상의 상장사의 이제 그룹사들 중에서 어느 그룹사들이 뭐 풀스코프로 들어올 건지, 부문적으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내려줄 건지, 그런 이제 범위 결정하는 게 가장 이제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계적으로 보시면 이제 범위 결정부터 시작해서 그룹 수준의 통제 활동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문별 내부 통제를 수립해서 운영 그리고 보고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 하나씩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범위 결정은 개별적으로 스코핑하는 거랑 유사하게 이 양적 기준과 질적 중요성을 적용해서 이 유형 개정 과목을 선정하고요.
이후에 이제 관련된 부문 선정, 이 2번 스텝 2에 있는 부문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유의한 개정 과목 선정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이제 연결 회계를 적용하면서 개정 과목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커버가 돼요. 근데 관련된 부분 선정은 굉장히 이제 편차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제 실무 사례가 많이 나와야지 내년도부터 이제 5천억 이상 상장사의 그룹사들이 연결을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2에는 이제 풀 스코프인지 스페시픽 스코프인지 리미티드 스코프인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구분 후에 그룹의 구조나 이제 구축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풀스코프랑 스페시픽, 리미티드 스코프에 대해서 보시면 풀스코프는 말 그대로 그 자회사의 모든 통제 활동을 모회사 쪽에서 이제 다 컨트롤을 하고 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유의한 부문이고 이 리스크가 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 과목으로 프로세스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그 스코프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문의 특정 프로세스는 뭐 매출이든 자산이든 이런 일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 리미티드 스코프는 그룹 차원의 통제, 해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니터링이나 전서 수준에 대한 그룹 통제만 설계를 하고, 그 나머지 PLC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회사에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회사의 표준 확산인 경우인데요. 보시면 이제 제일 앞단에 있는 게 모회사이고, 이 핑크 색깔로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회사 A하고 회사 G, 첫 번째하고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회사 G의 부분이 모회사의 표준 확산을 적용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모회사랑 이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회사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그 해당 자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표준화해서 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유사 사업별 파일럿이고요. 그러니까 그룹사 중에서도 모회사와 이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 사업군으로 묶어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통제 활동을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통제 활동을 설계를 하고, 이 커먼 컨트롤을 실제로 설계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제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회사별 구축이고요. 그러니까 모회사의 표준 컨트롤을 확산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유사 사업이 아닌 경우, 그러면 이제 자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룹 컨트롤에서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보면 대부분 이제 전사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룹 통제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이 그룹 경영진하고 부문 경영진과의 이제 정기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모니터링, 그다음에 위험 평가 부분이 굉장히 신모범 기준에서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 평가에 대한 통제 활동이 있는지 이거를 그 그룹사에서 자회사 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공통의 일반 정보 기술 통제에 의한 통제되는 중앙 정보 기술 시스템이란 거는 이제 말은 조금 어려운데, 이제 IT 통제가 그룹 단에서 그 자회사하고 일치한 IT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제 그 모회사 단에서 자회사의 그 환경을 별도로 테스트하기보다는 표준 컨트롤을 내려줘서 그 컨트롤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 기능이나 자체 평가 프로그램의 활동에 대한 부분도 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 모회사에서 그 내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룹사에서 자회사로 이제 윤리 감사나 내부 감사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회사 자체적으로 이런 내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그 절차를 만드는 것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부문 수준의 내부 회계 관리제도 구축을 보시면 이제 요 세 가지 이제 아까 표로 이제 모회사 뭐 그룹사 A, B, C, D 해서 이제 표로 보여줬던 부분을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지배 기업의 표준 확산, 그다음 유사 사업별 구축, 부문 독립적인 구축 요 세 가지인데 이 모회사 기준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룹사마다 조금 이제 그 복합적으로 어떤 그룹사에 대해서는 지배기업 표준 확산, 유사사업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이렇게 스코핑으로 나눠서 그룹사를 대부분 뭐 ABC 그룹으로 나눠서 스코핑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연결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의존할지, 그 그룹에서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편성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시면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도 외부 감사인하고 또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사점인데요. 사실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제 문서가 굉장히 많고 외부 감사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리스크를 이제 보완하고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를 줄일 수 있는 통제 활동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신모방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17개와 87개의 검토사항 중에서도 이런 그 전사적인 통제 활동을 많이 이제 구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뭐 지속적인 모니터링, 뭐 저희가 운영에 대한 책임, 뭐 성과 평가의 반영 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제 성과 평가로 이어지게끔 만든 회사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회계에서 미비점을 받아서 해당 미비점으로 인해서 CEO, CFO의 그런 이제 그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만 이제 개개인으로 이제 팀별로 이렇게 KPI가 설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전사적인 수준의 이제 인식을 확산을 하고 통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아마 성과 평가도 그 이후에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모원 기준에서는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관련 통제 활동을 아직은 못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외부 감사인에 의해서 사전 인증 그리고 그 외부 감사인을 많이 활용해서 실무 사례를 많이 접하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결 기준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 사례가 아직 부족해요. 근데 미국의 이제 사례를 많이 적용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 가면은 조금 더 많은 실무 사례가 나와서 이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것으로 저희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요 내부 회계 컨설팅을 받으면 그 받은 내용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 시스템 구축하게 될 텐데 그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분은 영림원에서 내부 회계 팀에 있는 이상정 수석이고요. 최근에 안랩, 한글과 컴퓨터 등의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웨어의 이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여기 들어오시면서 뭐 이게 블라인드가 올려져 있다 보니까 뭐 창 밖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하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재무회계하고 내부회계하고 어떤 차이점을 한 줄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 활동들을 숫자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내부회계는 어떤 그런 숫자들을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런 가정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내부회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저희 고객사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내부에게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하고 시장에 다양한 이제 내부에게 관련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영림원 K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IT 통제와 관련해서 영림원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대응 방안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PwC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자료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장사 중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8%에 해당하는 기업이 현재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을 할 때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관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스템을 의존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그 52%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현재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할 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반대로 절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조사한 거를 보니까 향후에 43% 지금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이 43%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절반 정도는 현재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대부분이 향후에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기능이 뭔가라고 보면은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대사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권한 관리라든지 접근에 대한 제한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를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에는 연결 내부 회계까지 이어지다 보면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끝나게 되면 영림원 내부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문서를 통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 활동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평가 수행을 하는 과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어떤 미비점을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까지 이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증적 자료라든지 평가 과정들이 문서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감사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다양한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회계 관리를 운영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인데요. 시스템을 통해서 만약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구축 비용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지만 복잡한 어떤 평가 수행 절차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문서들도 시스템 안에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리 문서가 유실이 되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감사 대응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인이 필요한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관련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사인이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직접 들어와서 감사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관련 문서들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되는 자료들을 신뢰성 있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K 시스템 내부에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림원 내부에게 그 시스템은 ERP라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ERP라는 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업무들을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부 회계에서 다양한 통제 활동들이 ERP를 통해서 관리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ERP 내부 회계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 통제 활동을 관리하고 있지만 내부 회계 시스템이 ERP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내부 회계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취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회계 시스템은 ERP하고 연동을 통해서 뭐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인사정보 연동을 통해서 간편하게 통제 관련 담당자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스코핑 문서에서 신뢰성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재무제표 연동을 통해서 스코핑 문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전표 이외에도 다양한 원천 ERP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모집단 자동 추출을 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다양한 그 ERP 원천 데이터를 활용한 내부에게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다음은 사용자 관점에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에서도 내부에게 관련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가 내부에게 관리제도의 통제 활동들이 전 부서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관리자 차원에서 그 전체적인 어떤 모니터링 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림원 K시스템에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전체적인 진행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통제 주기별로 어떤 변화되는 RCM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변화를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복적인 어떤 평가 절차에 진행되는 업무라든지 감사인이 요구되는 다양한 문서들을 일괄적으로 시스템에서 다운을 받아서 제출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사정보 연동 부분입니다. 그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는 뭐 평가자라든지 모집단을 수행하는 담당자라든지 평가자가 이제 평가를 진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이 되거나 증적 자료에 대한 요청이 필요하면 그런 관련 자료들을 보완하는 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담당자들을 ERP에 있던 인사정보하고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평가 주기마다 어떤 조직 개편이 일어나거나 인사 발령이 발생이 됐을 때 ERP의 인사정보하고 떨어져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어떤 관리자가 변경된 인사정보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내부회계 시스템에서는 ERP에 있는 인사정보를 버튼 하나로 가져올 수가 있어서 뭐 변화되는 인사정보들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안에서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정보를 가지고 올 때 인사정보에 들어가 있는 사원의 그 메일 주소도 함께 이 내부회계 시스템에서 가져와서 다양한 메일들을 전송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평가 과정에서 뭐 어떤 필요한 업무 처리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각 담당자한테 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연동 부분입니다. 처음 컨설팅을 받게 되면은 그 회계 법인에서 시산표나 뭐 이런 자료들을 기준으로 스코핑을 작성한 문서를 전달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스코핑 문서라는 게 처음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운영을 하실 때 전달 받으신 문서를 그대로 이제 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큰 어려움은 처음에는 없으실 겁니다. 근데 향후에 어떤 그 다음 주기에 스코핑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저희 회계 모듈에서 어떤 계정 과목이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그런 변경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도 스코핑 문서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완전성이 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저희 내부회계 시스템에서는 스코핑 문서를 작성을 하실 때 재무 회계 모듈에 있는 재무제표 시산표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스코핑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RP 원천 데이터하고 연동을 통해서 다양한 모집단 자동 추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 활동에 따라서 어떤 모집단 데이터가 뭐 수백 개까지 이상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많은 모집단들을 담당자가 취합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담당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모집단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완전성이나 무결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나중에 감사 받으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도 시스템에서 ERP에 들어가 있는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모집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동 추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화면은 ERP에 들어가 있는 회계 전표를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모집단을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ERP 원천 데이터를 추출한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 회계 전표 이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신규 고정 자산이 취득이 됐으면 그 신규 자산, 고정 자산에 대한 취득 내역을 보실 수 있는 화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주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모집단으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작업이라고 해서 일괄 처리되는 IT 통제에서 보는 이제 화면인데, 이런 배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그 처리 내역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ERP에서 배치 작업에 대한 이력들을 자동 추출해서 모집단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저희가 모집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과거 웨비나 때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회계 전표를 기준으로 모집단 수행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웨비나 이후에 저희가 시스템을 여러 고객사를 구축을 하면서 RCM이라는 문서를 취합을 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공통되게 적용되는 모집단들을 분석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유무형 자산에 대한 취득 내역이라든지 다양한 인사 정보들도 모집단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통되는 요구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모집단으로 자동 추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ERP라는 어떤 장점을 활용해서 모집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의 기능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다양한 부서하고 어떤 통제 활동들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평가 주기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내부회계 운영자가 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전체적인 진행 현황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집단이나 설계평가, 운영평가 각각의 구분을 나눠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모집단 활동을 전체적으로 수행을 했는지를 진행사항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이제 관리되는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사 수준이나 업무 수준을 나눠서 각각의 설계랑 운영평가에 대해서도 평가 현황, 승인 현황, 그다음 평가 결과가 양호인지 미비점이 몇 개인지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는 나의 작업 내역이라는 탭을 보시면은 저 화면은 일단 개인 일반 사용자들, 내부에게 관련된 사용자가 이제 보시는 이제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화면을 통해서 본인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뭐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 미처리 화면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고, 저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제로 ERP에서 업무 처리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업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 관리 부분입니다. 뭐 변화 관리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내부에게 통제 활동에 따라서 변화 사항을 식별을 하고 위험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RCM을 반영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변화 관리되는 항목들을 좀 더 잘 유지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ERP에서는 내부 회계 평가 관리가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에 RCM에 대한 변동 사항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통제 활동에 따라서 신규로 추가된 어떤 통제 항목인지 삭제가 된 건지 수정이 된 건지를 각각 구별을 해서 최종적인 RCM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일괄 처리 기능 부분입니다. 뭐 내부회계에서 관리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감사인이 다양한 문서들을 이제 요구를 해서 그 문서들을 이제 제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평가 기관에 어떤 첨부된 증척 자료들을 내부회계 운영자가 일괄적으로 다운을 받아서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인이 들어와서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인이 요구하는 어떤 자료들을 제출을 할 때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받는 이 문서들이 하나의 뭐 어떤 특정 내부회계라는 폴더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제 흐름에 맞는 자동적으로 이제 폴더를 만들어줘서 탑다운 방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보고자 하는 파일이 어느 폴더에 위치해 있는지도 폴더명을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보고 확인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메일링 기능입니다. 앞단에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일링 기능은 그런 걸 좀 더 선제적으로 일정을 이제 관리를 해서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평가가 시작이 되면 평가자한테 평가가 시작이 됐다는 안내 메일이 자동으로 전송이 되거나, 뭐 증적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한테 증적 자료 요청을 통해서 자동으로 메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이 나가는 것도 어떤 문구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일부 조정을 하는 화면이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구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업무 담당자들한테 관련 내용을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단에 성현 회계법인에서 연결 내부 회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내부 회계라는 게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연결 내부 회계는 그룹 차원의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연결 내부 회계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배기업주도의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게 연결 내부 회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림원 K시스템은 그룹 전체의 평가 정보들을 각각 취합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 통합된 어떤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룹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룹 차원의 위기를 식별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먼저 왼쪽에 각 자회사에서 1차적인 개별 내부 회계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평가를 한 걸 가지고 모 회사에서는 연동 커넥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개별 법인이 갖고 있는 평가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합을 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어떤 평가 결과들을 모 회사에서 취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자회사가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 회사에서 전달이 된 어떤 템플릿 형태로 엑셀 자료를 전달을 받아서 최종적인 연결 내부 회계를 진행을 하는 모 회사에서 평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 회사 기준에서 연결 스코핑을 작성을 할 때도 개별 어떤 회계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결산이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핑 문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결 결산도 저희 영림원의 하나의 모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가지고 연결 스코핑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을 연결 내부 회계 관련해서 화면을 보여드리면, 연결 스코핑이라고 해서 개별 법인이 갖고 있는 시산표 금액들을 연결 재무제표 자동 추출 기능을 통해서 연결 시산표라는 스코핑 문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개별 법인에서 평가 처리한 결과들을 모 회사에서 각각 자회사의 평가 결과들을 취합을 하셔서 그 결과 내용을 각각의 자회사별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 회사에서는 이렇게 각각 취합된 그 개별 내부회계 평가 결과들을 하나의 소개 형태로 전체적인 그룹사 기준에 미비점 건수가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미비점에 대해서 조치 건수는 몇 개가 있는지를 소개 형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요새 대두되고 있는 IT 통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조사 자료인데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감사를 받다 보면 다양한 미비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미비점을 나타내고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정보기술 일반 통제라고 하는 IT 통제에 관련해서 가장 큰 어떤 미비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 비즈니스가 복잡할수록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IT 통제라고 하는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ERP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ERP에서 대응이 되는지를 고객사에서 다양하게 요구사항을 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업무를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는 ERP가 어떻게 보면 IT 통제의 핵심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시스템에서 내부회계 IT 통제라는 모듈을 통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T 통제를 IT GC하고 H하고 활동을 좀 나눠서 영림원 K시스템에서 어떻게 각각의 활동별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T GC의 정보 보안과 접근 통제와 관련해서는 K시스템에서 뭐 사용하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용자별로 ERP에 접근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정책에 대한 설정을 하셔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ERP에 접근을 한 이후에도 ERP 안에서 어떤 업무 처리들을 진행을 했는지 그 처리 내용을 보실 수 있는 접근 내용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 활동에 관련해서는 과거에 저희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컨설턴트 분이 어떤 추가 개발 화면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실 때 보면은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화면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진행하신 걸로 이제 보셨을 건데, 이제는 프로그램 설계하는 시점부터 엑셀 파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화된 설계 문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이 개발한 이후에 어떤 설계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됐는지까지 한 번의 이력으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패치 절차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개발된 다음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뭐 과거에는 IT 통제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영림원이 패치본을 만들어서 고객사 ERP에 패치를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영림원에서 패치본을 만들고 나서 고객사에서 그 패치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승인 절차를 통해서 최종 ERP 고객 ERP에 반영이 되도록 어떤 절차들을 이원화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운영, 배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어떤 이력들을 화면으로 보실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자동 처리되는 배치 작업의 업무들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장애 관리나 백업 관리, 재해 복구 같은 절차들도 저희가 DB 관리 가이드 문서를 제공을 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력 통제, IT AC 부분의 입력 통제 부분을 보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신규 사원이 입사가 됐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을 할 때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해서 무결성한지 주민등록번호 규칙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시스템에 저장이 되거나 이제 통제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번호에 대해서 어떤 무결성을 체크를 해서 시스템에서 저장이 되도록 어떤 통제 기능을 ERP 환경 설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라든지 급여 계산, 어떤 충당금 계산할 때도 시스템에 자동으로 계산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지를 통제 활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뭐 내용 전수라든지 뭐 상각률 같은 게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상각 처리를 통해서 상각비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계산도 뭐 근태를 관리하는 생산직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근태 기준과 근태 시간들이 ERP에 들어가 있어서 최종적인 급여를 자동으로 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간 업무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어떤 시스템의 로직이 들어가 있지만 최종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금액이 그 전표 처리한 시점에도 그 전표를 수정할 수 없도록 어떤 통제 기능을 넣어서 금액까지 저희가 자동 계산하는데 영향을 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스템하고 어떤 이기종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역들을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IT 통제에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화면을 말씀을 드리면 IT 전산감사 ERP 통합 대응관리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IT 감사에 필요한 가이드 문서들을 제공을 해서 감사인이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어플리케이션 접근 관리라든지 DB 변경 관리 가이드 문서들을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뭐 IT 통제 모듈을 처음 설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의 가이드 문서들이 들어가 있지만 어떤 변화되는 감사 트렌드에 맞춰서 문서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그 시점에 맞는 가이드 문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IT 통제 감사 항목하고 ERP 데이터하고 연결되는 뭐 어떤 통제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인 IT 감사 항목을 선택을 해서 ERP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어떤 화면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통제 감사 항목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DB 변경 데이터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이제 통제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제 ERP에서 어떤 데이터 변경을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 변경 이력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ERP에 등록되어 있는 확정된 데이터들만 조회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IT 통제가 들어오면서 확정된 데이터가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변경이 됐는지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처음 저장된 시점부터 삭제가 되더라도 그런 이력들을 다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거래처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자 대표자나 어떤 사업장 주소가 변경이 되면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각각 이력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변경에 대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IT 통제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패치 내역들을 영림원에서 확인을 하고 바로 고객 ERP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고객사의 ERP 담당자가 어떤 패치 작업 내역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승인을 한 다음에 고객 ERP에 반영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반영을 하더라도 바로 운영하시는 ERP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ERP라는 중간에 하나의 다른 ERP를 통해서 패치된 거를 실제적인 데이터를 흘려서 어떤 오류성이 없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운영 ERP로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변경 이력 같은 경우에도 어떤 DB 관리자 차원에서 각 테이블 단위별로 변경된 내역들을 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각 ERP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별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잡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배치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용자의 개입 없이 지정되어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새벽이라든지 어떤 특정 업무별로 일괄적인 업무 처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괄 처리되다 보니까 정확성 있게 데이터가 처리됐는지 사용자가 검증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처리 내역들을 어느 시점에 처리가 됐는지 처리된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별로 승인 프로세스입니다. 각각의 ERP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그 화면에 들어가 있는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 저장하는 화면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 프로세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코드를 생성을 하실 때 승인 절차를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거래처 등록 화면에 대한 권한이 있었으면은 뭐 거래처의 어떤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처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거래처를 등록을 할 때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IT 통제에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승인을 태우겠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맞는 특정한 프로세스만 승인을 받도록 이제 선택적으로 승인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단가나 판매 단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승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정보들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거래처나 품목, 자재 같은 코드를 생성하는 시점에 우리는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맞는 값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에게 시스템에 대한 구축 반복론하고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객사 분들이 다양하게 계셔서 저 영림원 시스템이 처음 구축되는 시점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구축 반복론이라고 해서 기존에 구축했을 때 당시하고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연결 내부 회계는 어떤 관리 제도에 대해서 변경 사항들을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이 실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분석, 구축, 교육, 검증 단계를 1개월 동안 방문 컨설팅을 통해서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스코핑 문서라든지 RCM과 관련된 ELC, PLC 문서들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고객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RCM 양식이 어떻게 템플릿이 관리지도라는 거 안에 움직이긴 하지만 회계 법인마다 어떤 양식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보는 시스템에 그런 차이나는 내용들을 이제 비교해서 ERP에다가 값을 입력하는 게 고객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영림원 컨설턴트가 분석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서 분석을 하고 직접 ERP에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문 기간이라는 게 단축되는 효과도 있지만 이거보다 영림원에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고객사에서 그 다음 검증하는 단계라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WBS라고 해서 각 업무 단위별로 좀 세분화해서 각 프로세스별로 세부 사항들을 이제 고객사와 협의를 해서 일정을 관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런 업무들은 저희가 템플릿화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축에 대한 뭐 부담 없이 저희가 한 달 동안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축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 같은 경우에 저희 전담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설팅 이외에도 개발이라든지 IT 통제와 관련해서 전담 TF 부서가 있어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내부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영림원이 ERP를 시작한 지 이제 30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ERP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현재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다양한 고객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저희가 구축을 했던 고객사 대상으로 이번 세미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추진 배경이라든지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추진 배경이나 도입 효과는 고객사의 설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먼저 자산 규모 3천억에 해당하는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A사 같은 경우에는 신외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감사 수준으로 어떠한 대응을 하는데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 영림원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입 효과로는 감사 수준의 어떤 시스템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부분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영림원이 아닌 다른 걸로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기종 시스템 간의 운영에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ERP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모집단들을 추출을 해서 사용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제작인 D사입니다. D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없이 수기로 내부의 관리 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 담당자들하고 시스템을 통한 메일링이라든지 대시보드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ERP하고 내부 회계하고 같은 회사의 제품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추출을 하거나 모집단을 설정할 때 좀 더 사용에 편리함이 있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이제 운영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현업 담당자분들이 내부회계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컨설팅을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들하고 시스템에 대한 사용 방법들을 교육을 하면서 직무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떤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H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4천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히스토리를 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영림원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의 변경사항이라든지 히스토리를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하고 진행사항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서는 요구를 해서 좀 세부적으로 화면들을 개발된 그 화면들을 제공이 되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 에이스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 워킹플로우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각 업무 담당자들이 ERP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그 흐름에 따라서 쉽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S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21년도 기준에는 지금은 22년도는 1,200억 정도가 되는데 21년도에는 1,000억 미만이라서 어떤 감사 수준이 아니라 검토 수준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더 효율적으로 검토 수준의 어떤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RCM에 대한 문서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던 부분을 좀 이제 도입 효과로 전달을 해 주셨었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장점으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했던 PPT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계셔서 저희 영림원 내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스템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